우리 이번 임원 선거의 하이라이트인 조합장 후보 두 분의 정의를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 선관위에서는 이번 특별히 조합장 두 분에게는 시간을 20분씩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 감사들이 3분 인구에 비하면 한 7배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들이 주제를 줬어요. 다름이 아니라 공사비 확정, 두 번째로 관리 차원 계획 인가, 세 번째 이주 계획, 네 번째 일반 분양가 책정 및 일자, 이런 네 가지 항목을 특별히 우리 유권자들, 선거인 조합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라고 주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이 항목들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이번 조합장은 그야말로 우리 전체 조합인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실 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두 분 모시겠습니다. 12번째 정전 발표자를 소개드립니다. 연단합니다. 조합장 후보 기호 1번 천상돈, 많은 정제 박수 부탁드립니다.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 조합원 건강을 묻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합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오늘 행사를 주관하시는 정관위 관계자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1번 조합장 후보 천상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조합은 22년 9월 4기 조합이 출범한 이후 잃어버린 1년을 되찾자라는 목표로 동선교회 협장 타결을 출발점으로 23년 정비구역 교통행평가 건축심의 면제를 12월 말에 건축심의 면제 12월 말 사업시행 병가를 득하여 24년에는 관리처분 개개의 해로 명명하고 연초부터 종합평가를 시작으로 재분양 신청 공사비 협상을 마무리하고 8월 말 차기 집행부 선출 준비와 올가을 가을 관리처분 수립과 관리처분 통해 내년도 2주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발송된 조합의 일정표와 2차 대략적인 분담금 통지서를 받아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올해 관리처분 실시하고 내년에는 2주, 26년도에는 분명히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며 순리대로 우리 과업이 진행되기를 저 또한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하고 확인하며 조합원 이익 배당금을 체계화하기 위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이 신축되는 우리 아파트는 10단계동 지상 29층 지하 3층 1195세대 아파트 5가 포함입니다. 조합원 454명, 공사비 면적 62,869평, 공사비 단가 673만 5천, 총 분양 평수 35,839평, 조합원 분양가 1,938만원, 이건 평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원 종전 자산평가에 3,056억, 총 분양 수입 1조 25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45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추후 조정 예정입니다. 일반 분양 비율은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협상은 지난 6월 10월 두 달간 협상하여 시공사가 제출한 710만원을 36만 5천원을 삭감하여
673만 5천으로 공사비가 결정됐습니다. 공사비가 결정되지 않고는 관리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월 달에 관리처분을 하려면 공사비를 결정해야 되는데 다른 후보는 공사비 재협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관리처분하고 언제 이사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합원 일반 분양은 2,700에서 2,9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이익이 조합원 분양 금액을 뺀 446억을 이익금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분담금 내보낸 분담금 평시대금은 3천짜리가 있습니다. 분양 일반 분양 3천이 되면은 조합원 분양 비용을 뺀 그 일반 분양가가 669억 이득이 납니다. 다음은 비례율과 분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례율은 올라가면 좋죠. 왜? 분담금이 내려가니까. 그러면 비례율을 올리려면 조합원 분양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조합원 분양가가 뭐냐? 내 돈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내 돈을 집어넣어야 비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비례율 130%? 죄송합니다. 비례율 130% 충분히 올려요. 150%도 올려요. 대신 조합원 분양가를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조합원 분양가를 올려야 되면 내 돈을 집어넣어야 되거든. 그럼 내 돈을 집어넣으면은 맨 나중에 청산할 때 이익금이 생기는데, 물론 공사비에서도 이익금이 생겨요. 내 돈 집어넣고 이익금이 1억이 남았고 2억이 남았는데, 그러면 조합원들 다시 이 배당금을 나눠야 되는데 세금을 내잖아요. 몇 프로? 몇 프로 드시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15.4%를 줍니다. 아니 내 돈 집어넣고 조합원 분양가 올리고 나중에 이익금이 남는데 왜 세금 주고 내 돈을 받냐?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를 고정시키고 일반 분양가 사업비 거기서 조정을 해서 조합원들 분담금을 줄여줘야지. 아니 비례 120, 130% 올라가는 거예요. 내 돈 집어넣고 잔뜩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분양가에서 2,900 차후에 두 번 더 분담금 통지서가 나갈 겁니다. 마지막 나가는 부분이 착공 직전에 일반 분양할 때 나갈 때 그때 상황 따라서 일반 분양가가 3,000이 될 수도 있고 3,100이 될 수 있고 지금부터 잔뜩 올려놓고 그때가 폭도를 피우면 조합원 속이는 거지. 장난입니까? 이게 누구 이게 구멍가게 들어가냐고. 지금 60조가 넘는 금액을 함부로 말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절대 그 말은 그냥 내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내뱉은 말이 아니라 조합원들 표동당하려고 순간적으로 내 한 표 얻으려고 그런 비겁한 사람이 무슨 조합당? 안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해봤잖아요. 겪어봤잖아요. 또 맡겨야 됩니까? 일단 제가 2년 동안 해온 거는 조합 그렇게 운영한 건 아니에요. 실상 속을 들다 보면은 피가 꺾고 솟습니다. 정말. 건설을 안 해요. 협력업체하고 대화가 됩니까? 건설의 단어를 알아들어요. 협력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다 지출해요. 계약서? 계약한 몇십억짜리고 계약서 한 개입니다. 거기에 뒷다른 팩트가 큰일나고 이런 계약서가 무슨 조합에 무슨 뭐라고 54억짜리 제가 계약서는 덜 지금 추진 때부터 3기까지 42개 업체가 계약이 돼 있어요. 저는 그거 다 인정 안 해요. 다 뻥이에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사업을 해가면서 정부가
건축 심의 면제,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까지 다 결국적으로 거기서 9억을 받아서 전략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청장업체 비해주게 자꾸 이제 저한테 별명을 지어준 게 청장업체 사장들이 저거 칼이라니까 칼, 그것도 싼 칼, 변조도 가지고 내가 얼굴부터 쳐다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 아까 말씀드린 게 비례율이 높아가는 거는 그 사람은 인기주의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합원들 인기 끌으려고. 그러다가 조합원들 굴먹습니다. 속에는 배웠는데 겉으로만 인기를 끄는 거예요. 그런 사업은 안 되는 거예요. 실속이 높게 내야지. 제가 말씀드린 전자의 말씀하고 지금 후자의 말씀드리는 부분, 분담금은 사업을 하면서 제고시킬 수 있어요. 지금 일반 분담이 740대 62%인데 분담금이 왜 나옵니까? 2차 분담금 통해서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왜 나와요 그게? 지금 제 머릿속에는 최종 완공됐을 때 이익금이 얼마나 남느냐, 이거를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분담금이요? 분담금하고 비례는 수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앞으로 2번 남았죠? 한국은 다 돌릴 겁니다. 분담금 없어요. 그러면 계약 결제도 계약금 없어요. 6번 나눠서 중도금을 내는데 일단 조합에서 다 낼 겁니다. 거기에 이자는 조합, 그 이자만 조합에서 내주는 거고,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고. 자, 다음은 그 재건축 초과 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이 5천만 원씩 나온다고 지라시에 돌아다녀요. 5천만 원이 왜 나와요? 작년 11월 달에 개정이 돼서 지난 3월 달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 조합이 1억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냈어요. 근데 이 법 개정이 작년 11월 달에 돼서 3월 달에, 지난 3월 달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54%가 감면됐어요. 그러면 46%에 대한 돈만 4,600만 원으로 보시면 돼요. 4,600만 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내가 보유기간,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기간, 그 보유기간은 언제를 따지느냐, 내가 집을 사가지고 나중에 완공할 때까지 그 기간을 따지는 거고요. 거기에 세금을 내는 비율은 어떻게 따지느냐, 6년서부터 시작해요. 6, 7, 8, 9, 10년 이렇게 따지면 돼요. 6년에 10%, 7년 20%, 30%, 40%, 50%, 10년 50%예요. 15년 60%, 20년 70%까지 공제가 된단 말이죠. 근데 무슨 5천만 원이 나온다고 지다시피 막 이래. 도와서 빼기도 못하는 참. 납부 시기는 우리가 이제 중공 맞추고 5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면 갑니다. 10년 기준으로 해서 4,600이니까 50%죠. 2,300을 내면 되는 거고요. 20년 되신 분은 1,300만 안 나와요. 5천만 원 구라까지 나와요. 그런 거짓말이거든요. 상가권, 다음은 상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주학교 박승주하고 정무이사 김종수는 상가 협정을 하기 전에 이미 변호사에게 주고서 법리검토를 시작했어요. 테이블에 마주보지도 않고 소송을 공무원님과 왔다 갔다 해요. 3년 이상 이 황금 같은 시간을 호송생으로 보냈단 말이죠. 여기에 심지어 추기능 위원장 배임 때까지 알아봤다. 추기능 위원장이 누구죠? 기분이시잖아요. 자기 직전 그 추기능 위원장 배임 때까지 알아봤어요. 그 자리만 다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알면 사람들이야. 어떻게 조합원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자기네들 임기 때 조합원 몇 명이나 고발해가지고 경찰에 저기서 조사받고 그래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조합장이 갑니까? 조합원은
거꾸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합원님들이 갑이고 조합장은 을입니다. 또 협력업체하고 조합장하고 만났을 때는 조합장이 을로 가야 돼요. 그래야 협력업체하고 소통이 되지. 조합장이랑 갑질해 가면서 참 그렇게 사업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상가 소송을 하다 보니까 대법원 판결이 났잖아요. 변호사비 1억이 들어갔어요. 변호사비 1억. 그게 누구 돈이냐? 조합원 돈이잖아요. 그렇다고 결과가 딱 떨어졌습니까? 협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지금 상가에 프랜카드 다 띄었잖아요. 그만큼 상가도 마음을 내려놓고 저하고 17번 마주 앉았지만은 그만큼 상가에 많이 마음을 걸었어요. 지금 이제 선거 중이라 협상 미루고 차기했다고 누가 되든 차기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라. 조합장 누가 되기 전에 그렇게 하라. 네. 그렇게 하고 상가 때 뭐 조합원들이 부담금이 5천만 원 받다면 5천만 원씩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고. 자, 454면 조합원에다가 5천만 원 곱해봐요. 227억이 나와요. 그럼 227억을 주라는 얘기야? 그 사람들 계산법이래는 말도 안 되는 이 숫자를 자꾸 내뱉는다. 거기에 우리 조합원님들이 단호하게 대처를 했단 말이에요. 단호하게. 상가는 뭐냐? 상가 자기가 딱 273평 273평에 거기 69평만 상가를 짓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70평에 대한 그 보상을 달래는 건데 170평에 용적률 250% 하니까 그 당시 2250만 원 분양가로 하면은 1억 아니 105억이라고 해요. 105억을 20 재판할 때 준비 서면으로 된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한다 이 말이지. 근데 거기서도 지금 조금 내려왔는데 아직은 미용에서 더 협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수 후보는 제가 2년간 해온 그 사업을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네들이 사업 시행까지 했으면 당연히 그 다음은 관리처분 아닙니까? 제대로 해야 되면은 설계 변경 안 하죠. 설계 변경 안 하죠. 제대로 해왔다면은 설계 변경 안 한다고요. 비좁은 주차장 조합원이 원하는 평수에 못 들어가게 해놨잖아요. 아파트. 아니 내 집 짓고 내 집 내놓고 재건축했는데 내가 못 들어가면은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설계 변경 변경을 받으니까 15억 7,700 변경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 9억 9,500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건축 면제가 됐잖아요. 건축식이 면제가 됐잖아요. 286만 원을 또 깎았어요. 2억 8,600을. 그래서 7억 1,000을 내는 겁니다. 막말로 해서 15억 7천 변경이 들어왔는데 업체하고 얘기해서 야 7천만 원만 깎아줄게. 15억으로 계약하고 나 1억 줘. 그게 조합장이 도둑질 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2억 달러도 주죠. 그 업체에서는 모르면 15억까지 나가는 거예요. 본인 모르면 아니다 깎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축 시비 면제가 됐는데 그 돈을 왜 준다고 왜 준다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학생 신청했죠. 자기네들 이게 근데 이거는
그러면 재부장 신청이나 설계 변경했는 거에 대해서 돈을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 자기는 2022년도로 올라갑시다. 2020년도, 20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자기 근무한 기간 3년 동안 노동부에다가 진정을 낸 거예요. 왜 진정을 냈냐? 3년 동안 자기 연수수당 못 받았다고 노동부에 진정을 낸 거예요. 제가 조합한다고 준다고 하네. 그러고 저하고 부실장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가보니까 왔더라고. 왜 그러냐? 연수수당 안 주는 거인데. 그걸 내가 왜 그럽니까? 본인이 다 돈만 주고 다 했던 사람인데 그걸로 가면 끝까지 없어요? 그거 하고 인수인계를 했는데 저보고 와서 인수인계가 좀 길어지니까 한 가지 복음을 달라는 거야. 복음을 왜 주는 거야? 인수인계하고 끝나면 됐지. 오래 걸리니까 한 가지 복음을 달라고. 나 묻죠. 4일에 4일 동안 하면 몇 시간? 정부이 사건을 해줬어. 나는 필요 없다고. 나 이거 인수인계 받으려면 한 달 동안 다 봐야 이 서류를 파악해야 내가 알지? 아니 4일 몇 시간 와서 했는데 내가 인수인계가 여태까지 사인 안 했어요. 자, 그 김정수 후보가 하고 깨어있는 조합원분들 잘 들으세요. 업무 추진비, 업무 규정 49조 2항을 보세요. 너무 덕택 씌우지 말고 당신들 나 명예훼손죄 알죠? 나 명예훼손 시키고 있다고요. 거기에 150만 원 썼다는데 76만 원이 각종 회의비, 상견례비 포함된 금액 76만 원이 포함된 거예요. 똑바로 알고 계시라고. 유럽이 아니 시청 가던 국토부 가던 한국부동산 가던 모범 아파트 가던 참 불려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까지 좋은데 그 외에 남은 시간을 어디로 갔냐 이 얘기를 이거 따지는 거야 지금. 지금 공부 어떻게 하다 시간 지났어요. 옛날 뭐 무슨 얘기 왜 옛날 공간이 재고 있어요. 아니 일을 어떻게 하겠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아니 일을 어떻게 하겠다. 조용하지 말고 즐거워하세요. 우리는 명품 아파트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조합원들이 원하는 평수에 모두가 입주하시고 넓은 주차 공간에 부담감 없는 내 집에 입주해야만 합니다. 우리 조합은 실질성 있는 조합입니다. 추진기부터 2기, 3기, 박훈수 전 조합장, 전 이사, 김종수 후보가 열심히 하였더라면 지금은 입주하고도 남았습니다. 조합원의 이익은 절반 이상이 공동으로 날아갔어요. 그러나 또 조합을 망치려고 합니다. 박춘수 전 조합장께서 4년 동안 독성과 갑질로 조합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협력업체에서 만든 설명만 관공서에 접수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조합이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김종수 후보가 4년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무엇을 배웠단 말입니까? 협력업체 회의하면 알아볼 수 있습니까? 건설사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금액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계약 체결하는 사람들 황무 같은 시간이었는데 허정세월로 시간만 보내고 돈만 충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조합을 무시하고 숨어서 헛소리하고 조합을 숨기고 운동하는 여론에 운동하는 행위. 김정수 후보는 후보를 비롯한 깨어있는 조합원들 아직도 세상문정 모르십니까? 당신보다 나보다 더 유능한 조합원들입니다. 내년 2월 이주했다고요? 농사비 제약장 했다고요? 2억 원을 환급해준다고요? 자, 조합원님들 앞에서 맹세하겠습니다. 자신 있으면 집한테 거십시오. 김정수 후보. 나 집한테 걸 테니까 김정수 후보도 집한테 거십시오. 이거 자신 있으면. 자, 내년 2월 이주하는 거. 공사비 제약장에서 공사비 깎는 거. 2억 원 환급해주고 확실했는
18세씩 거십시오. 걸겠습니다. 아주 조합원님한테 맹세합니다. 김명수 후보 말대로라면은 우리 조합원 돈방 속에 안 돼요. 이런 거짓말이 없습니다. 계산도 안 했고 내년 2월이면은 관리처분 인가도 나지 않고 금융 대출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주가 가능합니까? 이사비용, 이주비 누가 주는데요? 이렇게 조합원들에게 표 동냥하기 위해서 거짓과 우선만 일삼는 김용수 후보 4년 동안 박수도 전 조합장 밑에서 배운 것이 고작 이겁니까?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실행되지도 못할 공약 퍼뜨리며 조합원을 우롱하고 여론을 선동하는 행위 김종수 후보와 깨어있는 조합원들에게 정부가 끝나도 끝까지 책임을 물 겁니다. 그러나 천상동 후보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조합의 일정대로 내년 2주 26년도 착공입니다. 또다시 조합 일정을 흔든다면 재건축 일에 절벽으로 떨어지고 조합원 분담은 상상외로 늘어납니다. 네. 엉망이 된 조합을 단기한데 정상화시켜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분담금 제로는 당연한 겁니다. 황금금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왕동시 조합원 이익금 배분을 최대화 실현해야 합니다. 저는 전문건설 경영으로서 30년 이상의 이견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천상동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지시하고 감독하고 확인해야 되는 건설은 건설을 아는 사람만이 진두지휘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님들의 힘을 모아 우리 모두의 목표 이제는 재건축 속도전입니다. 분담금 제로 황금금 전환입니다. 완공시 이익금 조합원 이익금 배분 최대화 실현합니다. 조합원 모두의 영원입니다. 흔들림 없이 짜여진 일정에 따라 조합원님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밖에서 떠드는 유언비에 듣지 마시고 조합원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정답은 조합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십시오. 앞서가는 조합장, 찾아가는 조합장 후보 기호 1번 천상동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없으니까 조합장 후보 두 분에서 기호 1번 그래서 시간이 오버되신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사실은 시간을 지키는 것도 우리 사회생활에서 게임의 룰입니다. 엄청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분 30초 정도 되거든요. 20분이 걸려있는데 그래서 상대 후보인 2번 후보에게도 같은 시간을 주는 것을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나가지 마세요. 지금 이제 조합장 후보 한 명이 남았습니다.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카페에서 부탁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발표회가 끝나고 나가시기 전에 각자 받으셨던 그 음료 용기 있죠? 용기를 저 퇴실구 쪽에 좀 갖다 놓으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후보인데 이 중간에 퇴장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오늘 통제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후보인 13번째 정년 발표 대절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자, 조합장 후보 기호 2번 김종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재건축은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며 그 선택에는 책임과 비전이 함께해야 합니다. 미국의 도시계획자 유명한 알렉산더 가우스턴이 합니다. 재건축은 책임과 비전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원님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신 사항은 분담금 문제일 것입니다. 5층 건물이 29층으로 올라가는데 분담금 8천만 원이 웬 말입니까? 해서 비전을 말씀드리면, 첫째, 저는 분담금을 없애고 2억 원 이상 돌려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 방법으로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공사비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첫 조합장은 공사비 협상을 673만 5천 원에 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착공전 공사비가 변동이 없을까요? 제가 전단지를 통해 분담금이 없이 환급한다고 하니까 비례율을 105.21%로 올린다고 했습니다. 비례율이 그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가요? 또 첫 조합장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공사비 증액으로 비례율이 떨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사비 협상은 2018년도 시공사인 현대 엔지니어링이 도급 계약서를 보시면 평당 419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그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급 계약서 제18조 2항에 보시면 공사 계약금액 419만 8천 원은 2018년도 10월 착공일 기준 금액입니다. 이때 산정한 금액으로서 실착공이 지연됐을 경우에는 실착공 지연, 지금까지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6년 동안 소비자 물가지수 또는 건설 공사비 지수 중 변동률이 낮은 것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는 쌍방의 서로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약속이 성립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입니다. 이대로 한다면 2018년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물가 변동률은 20%가 채 안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400만 원대에서 670만 원대로 공사비를 협상을 한다면 거의 60%가 인상이 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공사비였어요. 서울 한강주변, 강남 벨트라인, 주상복합건물, 서울 같은 경우에 호텔식 재건축을 하는 그런 단지와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건설구역 작년에 평당 공사비 636만 원, 영통 1구역 최근에 660만 원, 실제 도서관 면적을 빼면 아파트만 지는 데는 632만 원이었습니다. 스카이 라운지가 있는 영통 2구역 메탄 사업단지는 지금 660만 원의 협상 중입니다. 인교동 한신아파트 일명 신방프라고 하시죠. 평당 65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시세를 감안해 650만 원 안쪽으로 공사비 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리한 공사비를 시공사가 요구한다면 시공사를 교체하겠다는 각오로 현실성 있는 공사비 협상을 진행하여 평당 650만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실례로 가까운 인계동 한신 아파트는 폐업 건설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 고급 브랜드 롯데 건설로 시공사를 교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사비는 앞에 언급했듯이 650만 원에 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조합원 중에 건설 관련 전문가가 많습니다. 모집을 할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그러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합장이 없으라고 해서
조합원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공사비 협상에 응했을 겁니다. 이렇게 했다면 신중하게 조합원 전문가를 지원해서 신중하게 공사비 협상을 한다면 분담금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아까 천조합장이 조합원 분양가를 올려서 분담금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비료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공사비를 낮춰서 총 사업비를 줄이게 되면 비료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조합원 분양가를 왜 올립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둘째, 이주민 대출 금리를 4% 안쪽으로 은행으로 합산하겠습니다. 영통 2구역은 현재 5.74%. 엄청나게 큰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주민 대출 및 사업비 대출을 코픽스 플러스 가상금리를 포함해서 4%대로 한다면 이 또한 분담금을 확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펜트하우스를 일반 분양으로 돌리면 조합원당 1,000만 원의 분담금이 줄어듭니다. 넷째, 공약을 이행해서 천조합장처럼 2년 허송세월로 운영비 6억 원을 썼습니다. 전 내년 2주를 마침으로써 운영비를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상가로 인한 분담금 문제를 해결해서 분담금 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하주차장 공사비는 별도로 협상하여 공사비를 절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지금 50%로 완화돼서 분담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폐지안이 이번 현재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1호 발의안으로 국회에 상정돼서 지금 겨뤄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재건축 전국 재건축 연합회 일명 전재현과 함께 제초한 법안을 폐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서 제초한 부담이 확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결한다고 하면 공사비가 650만 원 선으로 내려가면서 총 사업비가 확 줄기 때문에 비례율은 확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례율을 올리는 것은 일반 분양가가 얼마가 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하다면 충분히 분담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사비 평당 650만 원, 일반 분양 3,200만 원이면 비례율이 130%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면 45평 조합은 42평을 받는다면 2억 6천만 원 이상 환급을 받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자, 2년 후 일반 분양한다면 평당 3,200만 원 허구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건설입구에 평당 2,760만 원 분양을 해서 완판되었습니다. 최근에 2월달이죠. 영흥공원 바로 옆에 있는 영통 자이 센트럴파크 불과 580세대 분양을 했습니다만 평당 3천만 원 했습니다. 경쟁률이 7대 1이었습니다. 완판되었습니다. 앞으로 2, 3년간은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여러분,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오시면 일반 분양가 지금 내역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북수원 이목지구 더트리 더 리체라는 데서 4월달에 분양 신청을 했다가 연기돼가지고 5월달, 6월달 한다고 했다가 8월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평당 영통 자이 센트럴파크를
겁니다. 화서역 옆에 있는 스타필드가 있는 2018년도에 화서역 푸르지오 분양 당시 평당 1,4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34평이 최근에 12억 550에 거래가 됐습니다. 평당 무려 3,500만 원입니다. 시세 지금이 적기입니다. 2년 안에 일반 분양을 한다면 아마도 우리 아파트는 3,200만 원 이상 보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허그 보증을 받아서 3,200만 원의 일반 분양할 수 있다는 팔달 비용은 충분히 분담 없이 2억 이상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건축은 속도전입니다. 관리처분 전에 공사비 및 PF 관련 허그 보증을 미리 협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총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공사비 협상, 재협상하고 관리처분 총회 전까지 한 달 보름이 남았습니다.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관리처분 접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8월 30일 선거 끝나자마자 공사비 공계약을 취소해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공사비 검증을 바로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함과 동시에 허브 보증을 확보하는 일을 관리처분 계획과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10월 12일 관리처분 총회, 12월 관리처분인가 그 전에 이주 계획을 미리 세우면 최저금리, 금융기업과 협의 등을 통해서 사전에 이러한 것들을 한다면 내년 2월 이주가 시작됩니다. 왜 6월달까지 합니까? 4개월 동안 또 놀고 못했다는 것입니다. 7월에 철거 시작합니다. 12월에는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명도소송 최소화, 이주비 관련 세금 절차 문제, 편리하고 안전한 이주관리, 안전한 건조 예방, 지자물 체적 정리, 성명 건축물 처리 제거, 민원 최소화 대응 등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영통 2구역보다 먼저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가 관련 문제입니다. 천주합장은 상가층과 형식적인 대의만 했지 2년 동안 패밀리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어찌하여든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결과물이 없는 것은 형식적인 상가와의 회의만 했지 구체적인 대안 제시하지 못해서 아닙니까요? 또 2년 허송 세월을 보내겠습니까? 저는 관리처분 총회 전까지 협상을 형식이 아닌 진정성 있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협상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도로에서 보면 상가는 1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계상은 지하 1층으로 나옵니다. 지하 1층은 용적률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상가 용적률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그 몇 년만큼 아파트를 더 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주택조합원들로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들어서 현실적인 협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가 지분이 적으신 분들은 아파트를 받고 싶어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 제46조 9항 나에 보면 부대 분리시설에 가해서 세대에 공급하는 부대 분리시설의 추산액과 분양주택 추산액이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 1보다 클 경우는 부대 분리시설의 소유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분이 적은 상가 소유자는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율을 1이 아닌 0.1이나 0.2로 하면 상가 조합으로 추가 분담금을 내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합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정관 변경을 총회를 거쳐서 한다고 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 제시에서 현실적인 협상을 진지하게 한다면 아마도 협상이 잘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에서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결국 꺼리긴 싫은 말이지만 대법원 판결이 있는 만큼 상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에 따라서 사업을 멈추지 않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 주차 대수 1.8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분담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지하 2층 주차장을 생각했습니다만 여러 조합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지하 주차장 3층으로 주차 대수 1.8대 이상은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세대당 차가 2대 이상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젊은 부부일수록 맞벌이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사전에 부실 공사를 막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공사가 진행하는 감리사 외에 조합 자체 감리사 2~3명 정도를 두겠습니다. 자재를 쓰는 데 있어 정품 및 시공 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 공사를 방지하겠습니다. 공구리를 치기 전에 PVC나 자바라, 철근, 전선 이러한 철근도 녹슬지 않는 것을 쓴 건지 미리수는 정확하게 한 건지 설계 도면대로 한 건지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남기고 확인을 한 다음에 공구리를 치도록 하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조합 차원의 감사를 두는 것이 부실 공사를 막는 방법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항. 여섯째, 조합장을 바꾸면 사업이 2년 더 빨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형식적인 협상만 했지 상가 문제 해결 못하는 조합장은 사업만 붙였습니다. 두 번째, 주택가의 문제입니다. 2024년 5월 13일 주택가 1동으로부터 조합장에게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조합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일전에 조합장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라, 변호사와 상의하겠다, 그런 약속에 희망을 갖고 주택가의 자재 수집 내용을 보내면서 변호사와 사전에 상의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말이 됩니까? 조합에서 상가 측 변호사를 사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업무상 만약에 됐다면 배임입니다. 이러한 법도 모르고 그러한 약속을 했다는 것은 엄연한 징후입니다. 주택가에 심한 고문을 해 사업을 늦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셋째, 판공비가 없는데도 조합원 돈을 7080 유흥주점에서 쓰고 재초합법, 투기과열 지구 해결로 인한 그런 혜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정법 개정, 재건축 관련 정부 정책 등을 알지도 못한 조합장이 얼마나 빨리 재건축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조합장은 우리 예산에 업무 추진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까지는 업무 추진비가 없습니다. 우리 예산에 1기 때부터 잘해놓은 거는 판공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판공비가 없는데 업무 추진비도 없었습니다. 단지 기타 운영단비는 있었습니다. 기타 운영단비는 언제 쓰는 거냐면 광고비나 그 다음에 오늘 같은 엔터테인먼트 이런 행사를 할 때 비용, 그 다음에 잡비라는 거는 과태료가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내는 것을 쓰는 겁니다. 회계에 대해서도 전혀 일도 모르는 조합장 어떻게 이 큰 사업을 맡고 있겠습니까? 제가 이걸 안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조합 홈페이지 보면 매월 세무사에서 매월 가계산을 해서 그 내용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출국 내역서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드러난 내용입니다. 제가 현관편으로 긁은 부분들이 자
상대와의 회의, 상가와의 회의, 이렇게 그 날짜에 쓴 저녁을 먹었거나 회식을 했거나 이런 거는 회의비에 뜰 수가 있습니다. 그 날짜에 쓴 내용이 여기에 회의비로 떤 금액만 1,100만 원이 넘습니다. 출장 공명서가 요구를 했는데 출장 공명서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차에 유리비를 21개월 동안 270만 원이나 넣었어요. 말이 됩니다. 본인은 국토부나 모범 아파트를 방문하고 시청, 도청을 방문했을 때 썼다고 그러는데 그때 기름값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색깔만 넣었어요. 이걸 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또 2년 속이 있습니다. 저는 4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점으로 빠른 재건축을 시대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앞에 천장장이 20몇 분 자,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장장이 얘기한 것 중에 틀린 내용을 한번 짚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비리를 올리는 방법은 조합원 분양가를 올려서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제초한 부담금은 우리가 폐지를 한다고 그러면 제초한 부담금은 없죠. 분담금이 확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소송을 할 때 변호사 비용을 1억을 쓴다고 그러는데 항소하면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겼습니다. 상가 관리단 대표 강땡 원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변호사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상가 관리단에 대해서는 상가 관리단에서 변호사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청구합니다. 청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1억 들어간 것 중에 5천만 원 이상은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청구를 안 합니까? 거짓은 무엇으로도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천조합장의 학력 이전을 공개하겠습니다. 수료와 졸업장은 하늘과 땅 차이라면서 조합원께서는 잘 아십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4년제 대학 중에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학사학위, 대학원 2년 이상 다녀서 석사, 박사학위를 수업했습니다. 천조합장은 전문과정을 수료만 했지 학사, 석사 학위를 수업하지도 않았음에도 학위를 수여받은 것처럼 선거 벽부에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이라고 학력을 허위로 위조했습니다. 1998년 늦은 나이에 전문대를 나오고 2010년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한 천조합장의 교육열을 높습니다. 전문대 나오고 1년 취직해서 대학원 다니면서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학력 이전은 우리나라에서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저야말로 행정학과 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 행정가로서 8달이면 재건축 사업을 거짓이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조합장인 박지현도 절대 들려드린 일이었기에 10월 10일 관리청을 총회를 책임지고 실시하겠습니다. 설계 배기 없이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년 관리청은 총회로 내년 안으로 2주 철거 관리를 마치겠습니다. 영통 2구역보다 더 일찍 작동을 해결됩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의 재산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스피드 있게 청렴하게, 불량하게, 속 시원하게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 두 후보 박수 좀 쳐주세요. 같이. 오늘 여러분들의 조합원들의 협조로 무사히 합동 종강 발표회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판단에 좋은 도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